여러분,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수치가 높아 약을 늘려야 한다는 말에 불안했던 날, 이제 나도 늦은 걸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 곁을 지켜온 내과의 이동훈입니다. 수많은 분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몸은 약보다 더 큰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공복, 즉 비워내는 시간 속에서 깨어납니다. 오늘은 실제로 그 힘으로 삶이 바뀐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그분은 73세 김정자 어르신이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지방간까지 겹쳐 늘 피로에 시달리셨죠. 식사를 거르면 금세 어지럽고 약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그분의 혈당은 안정되고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비결은 특별한 약도 보조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 중 한 번 몸이 쉴 시간을 만든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왜 공복의 시간이 몸을 되살리는 열쇠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김정자 어르신의 변화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공복이 이어지자 몸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사 후 4시간까지는 음식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8시간이 지나면 인슐린이 떨어지고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16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스스로 낡은 부분을 청소합니다. 이 과정을 의학에서는 오토파지, 즉 세포 자기 정비라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 청소부가 출근해 고장난 부품을 갈아 끼우는 시간입니다. 이때 염증이 줄고 면역이 깨어납니다. 피가 맑아지고 세포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공복은 굶는 게 아니라 세포가 숨 쉬는 시간입니다. 김정자 어르신의 몸이 되살아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먹는 걸 줄였더니 오히려 몸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공복은 몸에게 이제 정리할 시간이야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시작될 때 세포는 청소를 시작합니다. 노벨 의학상까지 받은 이 과정은 지금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능력, 그 출발이 바로 공복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과정이 왜 혈당과 지방을 바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몸도 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복의 시간은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는 시간입니다. 자주 먹으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돼 혈당을 낮추려 애씁니다. 하지만 인슐린이 쉬지 못하면 몸은 점점 둔해집니다. 혈당이 떨어지지 않고 지방은 계속 쌓입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 부릅니다. 김정자 어르신의 몸도 그랬습니다. 세 끼의 간식까지 챙기다 보니 인슐린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간격을 넓히고 간식을 끊자 며칠 만에 혈당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스스로 조절 능력을 되찾은 겁니다. 공복이 되면 인슐린이 잠시 멈추고 그때 간과 근육은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 씁니다. 이게 바로 지방 분해의 시작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약이 아니라 몸의 리듬이 회복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공복은 단식이 아니라 회복의 순환입니다. 한 번의 식사 시간 조정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저녁을 1시간 앞당기거나 아침을 1시간 늦춰보세요. 그 사이 몸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듭니다. 밥을 줄였더니 오히려 힘이 생겼다는 분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과학이 증명한 결과입니다.
조금의 여백이 인슐린을 살리고 인슐린이 몸을 살립니다. 이제 공복이 뇌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맑아지고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공복의 시간은 몸뿐 아니라 뇌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식사 후엔 혈당이 올라 뇌가 무겁게 느껴지지만 공복이 되면 지방에서 만들어진 케톤이 뇌의 새로운 연료가 됩니다. 이 에너지는 깨끗하고 효율적이어서 머리를 맑게 합니다. 그래서 공복이 길어질수록 집중력이 오르고 생각이 선명해집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공복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김정자 어르신도 이런 변화를 직접 느끼셨습니다. 전엔 하루 종일 머리가 멍했는데 요즘은 생각이 또렷해요. 뇌가 맑아지면 마음의 에너지도 달라집니다. 공복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두뇌의 재충전 시간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이 효과는 더 큽니다. 혈류가 개선되고 뇌세포의 노화 속도가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식이 아니라 뇌에게 쉬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 중 한 번 배가 가벼운 시간에 산책이나 독서를 해보세요.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도 훨씬 편해질 겁니다. 공복이 뇌를 맑게 하는 이유, 바로 이 과학적 원리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공복이 몸의 염증과 면역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복의 또 다른 힘은 몸속 염증을 잠재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을수록 소화기관은 쉬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작은 염증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쌓이면 관절 통증, 피로, 피부 트러블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공복이 길어지면 염증 유발 물질이 줄어듭니다. 몸은 불필요한 세포를 정리하고 면역을 다시 세웁니다. 쉽게 말해 공복은 몸속의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불이 번지기 전에 스스로 진화하는 것이죠. 김정자 어르신은 이 효과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무릎이 붓고 손가락이 저렸는데 지금은 통증이 줄고 손끝이 따뜻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체감 변화입니다. 몸이 고쳐지고 있다는 신호이니까요. 공복은 약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되찾는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먹는 것보다 쉬는 시간이 더 큰 약입니다. 염증이 잦은 분들일수록 조금의 공복이 필요합니다. 몸이 조용할 때 세포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복이 젊음의 스위치를 켜는 과학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복의 마지막 비밀은 몸속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공복이 일정 시간 지나면 몸의 오래된 스위치가 켜집니다. 이 스위치는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생명력을 높이는 유전자입니다. 의학에서는 시르투인 또는 AMPK라 부릅니다. 쉽게 말해 젊음을 지키는 스위치입니다. 공복은 바로 그 스위치를 눌러줍니다. 김정자 어르신의 피부가 맑아지고 체력이 회복된 것도 이 유전자가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공복이 시작되면 몸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세포의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즉, 몸이 스스로 젊게 사는 모드로 바뀌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생명 반응입니다. 그래서 공복은 나이를 되돌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 합니다. 시르투인 유전자가 활발해지면 염증이 줄고 혈관과 뇌 기능이 함께 개선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력이 유지되는 분들은 이 스위치를 잘 켜는 분들입니다. 공복은 약이 아닌 신호입니다. 몸에게 이제 다시 정비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5가지 원리가 우리 삶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공복은 단순히 먹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포를 청소하고 인슐린을 쉬게 하며 뇌를 깨우고 염증을 잠재우고 젊음의 스위치를 켜는 시간입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잠시 비워내면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김정자 어르신이 말했던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전엔 살기 위해 먹었는데 이젠 살기 위해 멈춥니다. 그분의 말처럼 멈춤은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중 한 번 몸이 스스로 정비할 시간을 선물해 주세요. 그 짧은 여백이 건강과 평온을 되돌려 줍니다. 공복은 병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말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회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다음 영상에서 공복이 뇌와 감정에 미치는 변화를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돌보는 현명한 선택을 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